네, 리치 부동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현아고요. 오늘도 이태훈 소장님과 업서브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너무 기다렸잖아요. 그래요? 와, 오늘 올림픽 파크포레온 얘기해 네, 주신다고 주제가 해서 너무 기대가 네. 되는 가장 핫한 사모님도 그렇죠. 지금 엄청 기다리신 거예요. 왜냐면 네. 이태훈 소장님이 네. 옛날에 네. 거기 그 분양 포기하신 분들 막 네. 그때 나오고 할 때 오. 이제 우리 사석에서는 형님 하니까 네, 네. 형님 저거 사 그랬거든요. 샀으면 10억 벌었는데 지금 어마무시하잖아요. 그걸 안 사더라고요. 아이, 또 이렇게 될지 몰랐지. 와. 네. 10억이 적어요? 가만히 있으면 10억 벌어서 참 뭐 차 한 대라도 사줄 건데. 근데 분양가도 근데 조금 네. 비싸긴 했잖아요. 근데 쉽게 살 수 있는 또 그건 어우, 아니에요. 뭐냐면 있으니까. 그 분양가가 12억대였는데요. 쉽게 따지면은 그 주변의 시세보다 낮았었어요. 그래서 분양가 그래요? 상한제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후분양을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분양가가 형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잠실 주공 5단지를 다뤘을 때도 무주택자들한테 기회였던 것 중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잖아요. 그건 뭐냐면 주변의 시세보다는 낮다라는 거예요. 왜? 건축비 플러스 땅값이만 네네.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의 어떤 기대치가 들어가져 가지고 파는 것이 아니라 땅값하고 건축비만.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사모님 네. 사시지 그랬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안 네. 사는 이유가 있죠. 왜? 부동산이 침체기였거든요. 계속 밑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 김 대표 항상 얘기하시는 거 있죠. 뭐 칼날은 떨어질 때 잡는 게 아니라 뭐 반등 튀고를 잡는다? 그걸 못 잡은 거지. 부동산 다르더라고요. 네. 또 그 주식이랑 좀 다르죠. 제가 그래서 주식 쪽은 네. 또 돈도 좀 저점이신시나요? 꽤 벌고 네. 저점 잘 잡고 그러는데 안 되겠어서 네. 그런 기회를 놓치니까 안 되겠다. 우리 이태원 선생님한테 좀 배워야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아파트를 저점 잡으려고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아마 2022년도에 그 일반 분양을 했을 때요. 아마 그런 뉴스 헤드라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였냐면 단군 이래의 최대의 재건축 단지라고 하는 얘기가 많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 세대가 넘어가는 단일 단지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이죠. 최초의 12,000세대고요. 사진만 봐도 어마무시하네요. 네, 앞으로 이런 단지가 나올 건가? 라고 이제 생각도 이제 들기는 해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그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네. 단군 이래의 최대의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혹시 그 단군 신화에 대해서 좀 아세요? 그 뭐 초등학생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신화 네. 이야기 한번 네. 해봤고요. 자, 우리 올림픽 파크 포레온 얘기하죠. 이거 그 궁금해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거냐면 그때 당시에 계속 뭐 당군 이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것도 선택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봄처럼 선택받은. 네, 12,000세대라고 하는 대규모의 그런 큰 단지를 만들기가 세상 쉽지 않아요. 지금 뭐 어떤 신도시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요. 한꺼번에 12,000세대를 분양한다고 하면 그게 분양이 되겠어요? 절대 될 힘들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 미분양이 나기 시작을 하면 거기서 파급 효과가 뭐냐면 건설 회사들 다 망해자 빠져요. 네, 몇 군데가 만약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처럼 네 군데가 들어갔다고 했으면 그 네 군데가 다 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입지라든지 뭐 기타 등등들이 너무 훌륭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기본적으로 80년대에 첫 입주했을 때 이게 한 개 단지가 아니에요. 1단지부터 4단지가 하나의 네 개 블록으로 단지가? 이렇게 네네. 돼 있었어요. 그래서 면적이 여기가 제가 한번 재봤더니 한 18만 평 정도 돼요. 18만 와. 평. 엄청 큰 면적이에요. 그러네요. 18만 평이면. 이게 이제 그 한 단지가 아니라 네 개 단지가 네. 합쳐진 전체인 네. 거죠. 네. 그래서 4개의 단지가 145개 동으로 이루어졌었고요. 그러니까 저층은 5층부터 고층은 10층까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5,930세대가 여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2024년 11월
27일 날 입주를 할 예정인데요. 이걸 이제 입주는 한 4개월 정도 연속돼서 할 거고요. 여기 규모는 이제 지하 3층부터 지상 6층에서 35층까지 85개 동으로 12,000세대로 이렇게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전에 1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우건설에서 맡아서 있고요. 2단지는 현대산업개발, 3단지는 현대건설, 4단지는 롯데건설에서 맡아서 이렇게 대규모로 아파트를 다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한 4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왔는데요. 네. 가장 제가 항상 먼저 봐야 되는 것들은 3대 업무 시설과의 어떤 접근성이에요. 왜냐하면 서울은 그 3개를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 없거든요. 3개요? 네. 세 군데. 가장 군데. 광화문, 광화문, 광화문. 그다음에 강남, 강남, 여의도. 여의도까지. 여기를 얼마나 빨리 도착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집값이 좌우되는 게 좀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에 뭐 신규로 아파트를 만드는 택지라든지 그런 데를 보면 서울하고 얼마나 빨리 올 수 있는, 그래서 GTX 뭐 A, C, B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뭐 삼성역하고 몇 분, 서울역하고 몇 분, 여의도랑 몇 분, 막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집값이라든지 아무래도 앞으로 그 신도시를 만드는 어떤 명분들을 만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랑 이제 광화문을 이제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9호선 같은 경우에는 강남, 그다음에 여의도를 이제 한 40분 이내, 뭐 강남 같은 데는 한 20분대 정도로 갈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 요즘에 가장 핫한 단어죠. 아파트 신축 아파트 하면 얼죽신 원래 그런 거 되게 많죠. 얼주가로 네. 알려진 단어가 네. 얼죽신이 됐어요. 네, 그래서 헤드라인들이 이런 거예요. 뭘 얼죽신 수요 불타는데 공급 물량이 전례 없이 줄었다. 구축은 0.5% 오르는데 신축은 14.5%. 와. 예. 부동산 시장 얼죽신 열풍. 신축 공급 더 줄었다. 그다음에 뭐 계속되는 얼죽신 5년 이하 아파트가 뭐 14% 올랐다, 이런 부분들이 많고,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뭐 주공 5단지 설명할 때 몬테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엔 좀 많이 어렵더라, 그런 것들이. 예, 그래서 이제 얼죽신이 이제 뜨더라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의 트렌드들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세대들이 MZ들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 축에서 어떤 신축 아파트들, 이제 약간 구축에서 돼 있는 것보다 신축에서 살기 원하는 그런 트렌드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올림픽 파크온이 아직 너무 신축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잘 나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 두 번째 보니까 네. 이제 구축은 0.5% 오를 때 신축 14.5%씩이나 네. 올랐다. 그러니까 네. 완벽하게 신축 선호 현상이 그렇죠. 뚜렷하네요. 네, 네. 아까도 이제 우리가 얘기했지만 특례에 의한 신혼부부, 뭐 신생아 다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젊은 사람들은 확실히 그럼요. 네. 아유 기왕이 사는 거 깨끗한 데서, 그럼요. 그리고 어쨌든 특례를 네.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음. 그만큼 뭐 지금의 이 서울 지역 특히 아파트 뭐 매매가가 올라가는 데에도 상당히 좀 영향이 미쳤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신축이 더 각광을 받고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생활 인프라의 중요성인데요.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8만 평에 되는 대규모의 택지에다가 아파트를 85개 동을 짓다 보니까 어떤 커뮤니티들이 85개 동. 엄청 잘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4개의 단지에 어떤 특화되어 있는 것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상가도 어마어마하게 큰 게 됐다라고 해요. 그러겠죠. 네. 12,000세대인데. 네, 상가동도 무슨 대형마트, 대형몰? 그처럼 쇼핑몰, 네. 약간 소형 쇼핑몰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요. 지금 제가 뭐 조감도를 이렇게 뭐 층별로 돼 있는 것들을 보면은요, 거기 마트부터 해가지고 뭐 도서관, 뭐 서점, 뭐 그런 것들 다 들어오고,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쇼핑몰처럼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지금 말씀드렸던 여기 보면 1단지에는 카페테리아, 2단지에는 뭐 실내 체육관과 수영장, 스크린 테니스, 3단지에는 최상층에 있어, 35층에. 그건 진짜
다른 거예요. 위에서 보는 라인들이 여기가 갇혀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한강 스카이 롯데타워 다 보이겠죠. 롯데타워는 바로 보이는데 저기가 3단지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보는 게 그 올림픽 파크, 올림픽 공원이 잘 보이죠. 거기가 뻥 뚫려 있거든요. 스카이 게스트룸하고 스카이 라운지가 3단지에 있고요. 4단지에는 중앙 도서관이 이렇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좀 여기는 젊은 친구들도 많이 살겠지만 조합원들이 연세가 좀 있으세요. 조합원들이 연세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아까 둔촌동역 건너편에 보면은 이제 전통시장이 있어요. 그런 시장도 되게 활성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젊은 층하고 좀 연세가 있는 분들하고 어떤 없는 게 없는데요? 잘 갖춰져 있다라는 아니, 거예요. 그 어르신들만 저 전통시장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저도 네. 아직 젊은데 전통시장 좋아하거든요. 아 예. 아, 왜 웃죠? 아 예. 재밌잖아요, 전통시장. 그쵸, 그쵸. 네. 구경거리가 많아 좋아요. 네. 맞아요. 어. 아, 이거 하나의 나라 같은데요? 아니 어떻게 그쵸. 보면은 이제 그 어린 아이들 키우다 네, 보면 네. 또 조금 저학년 정도까지는 일부러 애들 시간 보내려고 하남 스타필드 막 이런 데 가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굳이 거기까지 안 가고 안전하게 자기네 단지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을 해결할 할수 수 있으니까. 있어요. 이러는 게 네. 좋은 거죠. 네. 초품화가 좋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가장 뭐 요즘에 제가 뭐 골프를 조금 열심히 네. 해서 그런지는 골프에 모르겠지만 빠져 계시죠? 예,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단지에 60타석이 들어가는 건 지금 헬리오시티 오. 하나밖에 없는데 네. 여기가 지금 60타석이 들어오고요. 각 단지별로 해서 16개에서 뭐 15개에서 14개에서 16개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보시면 스크린을 한 번이라도 쳐보신 분들은 거의 다 방이 좀 와 여기 시설 좋고 좀 크다라고 하는 데가 한 11개에서 12개 정도 있는 데가 좀 크고요. 보통은 5개, 6개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기가 제일 작은 게 14개 규모면은 상당히 큰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야, 이거 여기에, 너무 좋겠어요, 네. 이거. 일단 중앙도서관 저도 이게 너무 좋은데요. 저도 여기 근처에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 책을 보러 가는 걸 아닐 수도 그 있는데 외에 또 많아요. 네, 되게 할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도서관 네.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가 들어오고 또 우리가 가장 또 선호하는 것들이 뭐냐면 저런 도서관뿐만 아니라 뭐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들 선호들을 하시는데 그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올림픽 공원이 있어요. 여기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지금 가깝네요, 올림픽 그죠? 파크원 네. 포레온 아파트인데요. 네. 여기 맞은편에 보면은 올림픽 공원이라고 이렇게 네, 녹색으로 녹색처럼 보이는 게 있잖아요. 여기가 상당히 큰 면적에 이제 그 우리나라 올림픽 했을 때 만들어졌던 공원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 한성 백제 박물관 여기가 이제 뭐 백제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뭐 그런 것 되게 많아요. 진짜 역사 좋아하시나 봐요. 네네. 그리고 소마 미술관이라든지 네. 그런 미술관들이 여기가 꽤 많이 몰려 있고 여기 올림픽 여기 뭐 수영장 옆으로 보면 여기 돔들이 맞아요. 그 여기 연- 가수 콘서트 네, 진짜 콘서트 많이 하거든요. 진짜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여기에 하나의 큰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냥 문화생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냥.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 보시면 또 일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일자산이라고 하는 높지는 않아요. 뭐 쉽게 가면은 뭐 동산? 한 시간 정도면은 뭐 다 이제 웬만큼은 다 이제 돌아볼 코스가? 수 있는 건데 여기도 보시면 네. 좀 크게 보면은요. 배산임수랑 또 비슷해요. 바로 풍수지리도 등에 좋고. 어쨌든 산을 등에 끼고 앞에는 이제 한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여기가 이제 좀 좋더라라는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도서관도 여기 하나가 들어오다 보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송파와라든지 뭐 광진이라든지 뭐 그 주변의 위례라든지 하남이라든지 그런 데서 여기 놀러 올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가장 좋고 비싸지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네.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아 나 저거 갖고 싶어, 가지고 싶어 그런 욕망들이 자꾸 생겨나야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지 나 저거 뭐 굳이 뭐 하려고 그러는 순간 이건 이제 뭐 떨어지기 시작을 할 건데 지금은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또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고. 저게 완전 포레온 나라 같아요. 포레온 그쵸. 나라 놀러 가야지 이렇게. 네, 될 것 네. 같아요. 저 도서관 저런 게 좋은 게 저도 남산에 한 번씩 올라갔다가 네, 네. 내려오면요 남산 도서관이 있어요. 엄청 꽤 좋잖아요. 크고 좋아요. 네. 남산 도서관에 와서
예, 군의식당에 밥 먹고 내려와. 그럴 수도 있고. 밥 네. 먹고 아니 네. 남산 놀러 갔다가 중요하죠. 네, 네. 뭐 책 안 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도시 쉼터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아마 둔촌 초등학교 옆에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쉼터가 만들어지고 중간 중간에 어린이 놀이터가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되게 좋은 형태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파트들의 이제 그런 큰 조경이 갖춰져 있는 것들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약간 되게 또 활성화시키고 자랑스럽고. 그렇죠. 나 여기- 이런 데 산다. 놀러 와 이런 음, 부분이 음, 있는 거죠. 예, 예. 무조건일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좀 내부의 시설을 보면 오, 이제 수영장. 수영장이 들어오는데 부럽다. 여기 레인이 6개가 들어오고요. 이제 길이는 이제 25m 짜리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온수풀이 있고 그다음에 60cm 높이로 이제 어린이 풀, 예, 유아풀도 이렇게 갖춰진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농구 코트가 이렇게 있는 게 실내 코트가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하나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실내 테니스장이 3개가 만들어지고 이제 탁구장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참 좋겠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학군. 학군. 와. 네. 제일 중요하죠. 게임 어떻게 네, 끝이네요. 보면. 학군인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왼쪽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테두리를 쳐놓은 게 이게 올림픽 파크 포레온 아파트의 이제 면적이고요. 여기 보시면 안에 이제 둔초 초등학교랑 위례 초등학교라고 하는 아까 하셨던 그 초품화 한 개가 아니라 2개를 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둔촌 초등학교에 이렇게 조감도가 나와져 있는데 되게 멋있지 않아요? 새로 또 지었으니까 얼마나 네. 또 네. 좋은 환경이겠어요. 그렇죠. 저게 한 개가 아니라 또 2개라는 거죠. 어우. 네. 새로 이제 신축으로 저렇게 들어서면 앞으로 이제 저기에 살고 계시는 12,000 세대의 뭐 초등학생들은 참 행복하겠죠? 네, 네. 그러겠네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되면 주변에 인근에 이제 학교가 뭐 한상중, 뭐 동북중, 이제 보성중이 있는데 보성중학교는 이제 뭐 여기 올림픽 선수 기자촌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저길 다 가고요. 한산중하고 이제 동북중학교 이제 2군데 이제 많이 이제 될 것 같고요. 그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이제 중학교 부지로 이제 좀 되어 있는데 아주 귀퉁이에 지금 네. 비어 있는 네, 공간. 동그란 부분인데 거기 보니까 귀퉁이마다 중학교가 있었는데 저기만 조금 떨어져 있네요. 아 그런가요? 그러네요. 저 네. 보니까 네. 네. 저기가 이제 학교 부지로 이제 선정이 돼 있었는데 요즘에 워낙 학생들 수가 적다 보니까 한산중학교하고 뭐 동북중학교 정도만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제 파크 포레온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합원들은 그걸 반대하시겠죠. 왜냐하면 자기네들 땅에 아파트를 더 지었으면 지금 분담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적게 낮아질 수 있는데 시작할 때부터 저기는 중학교를 짓겠다라고 해놓고서는 나중에 뭐 바꿔서 뭐 임대주택을 짓겠다느니 뭐 다른 형태로 쓰겠다라고 하니 땅을 그러니까 기부를 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우리 여기 입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뭐 지금 이제 분교 형태로 중학교 분교 형태로 이제 들어오는 걸 확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는 저기가 유명한 고등학교가 동복고등학교랑 이제 보성고등학교가 있고요. 여자 학교는 창덕여고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가장 또 가까운 게요. 대치동 학원가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못지않게 방이동 학원가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셔틀이 움직이고 하는 게 크게 멀지 않거든요. 역도 이제 바로 한 개 역밖에 두 개 역만 지나간 방역이니까 그렇게 멀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뭐 잘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학군까지 해서 4개를 제가 찾아왔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아직도 입주하기 전인데 네. 벌써 팔리기 시작을 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났던 지금 게 저게 팔 수 있는 분하고 뭐 팔 수 없는 분이 구분이 되죠.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네. 뭐 분양가가 12억에서 뭐 13억 정도에 이렇게 네네. 84 우리가 제곱미터라고 하는 국민 평형이 뭐 한 12억에서 그렇게 됐는데요. 일단은 일반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 팔 수가 없어요.
거기 이제 실거주 그러니까 여기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실거주 2년을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지금 3년 유예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직 팔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 저게 매매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 입주권을 가지고 계셨던 기존의 조합원이었던 분들이 지금 매매 조금 나오는 물건들이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 저번에 우리 말씀드렸던 24억까지 거래됐던 게 가장 최근입니다. 좀 현재 실거래가 된 예, 실거래, 가격인 거죠. 예, 실거래. 최고가가 24억 5천. 네, 네. 24억 5천까지 된 거고 있고요. 그리고 펜트하우스가 있는데 그거는 뭐 50억에 이제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예. 오, 네. 좋겠다. 예. 펜트하우스면 진짜 네. 좋겠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최고 뭐 최저는 한 10억 정도 이제 매매 차익이 이제 발생되겠죠. 네. 일반 분양을 받았던 분들은 그래서 아까 전에 김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10억을 차익깔. 놓쳤네가 네. 여기 있는 거죠. 깔깔거리는 네. 아이고. 근데 여기 조금 이제 세입자들 뭐 전세를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한번 보셔야 되는 것들이 이런 거에 있어요. 여기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될 건데요. 네. 이게 2년짜리하고 4년짜리 전세 매물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전세 매물에 이게- 대해서 가격이 네, 이중일 수 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같은 평형이면은 대부분 뭐 10억에 형성이 되어 있으면 거의 대부분 10억 선일 거예요. 네, 비슷해죠. 비슷하게 네. 돼야 되는데. 충수에 따라 약간씩 네, 다를 뿐. 네. 근데 4년을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분은 뭐 10억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2년 살다가 5% 올려주고 또 2년을 더 사는 그런 구조로 이제 4년을 이제 사시는 분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일반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은 실거주 의무가 2년이 있기 때문에 아. 네. 최소 이제 최대 2년 정도밖에 전세 이제 세입자는 2년밖에 못 사는 거죠. 왜? 그 실거주 의무를 3년을 유예했으니까 3년 이내에는 네. 본인이 들어가서 그쵸, 살아야 되니까. 집주인이 살아야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2년을 또 추가로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년이라고 하는 이제 그 때문에 전세 가격이 아무래도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 조금 작은 부분도 있고요. 또 저런 매물들이 지금 월세로 조금 나와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뭐 5억에 얼마, 6억에 얼마, 7억에 얼마 내지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쩌면 또 다양해졌다라고도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가격이 그렇게 다를 네. 수 있군요. 네.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이제 일부에서 연결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한참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던 적이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뭐 한참 전도 아니고 뭐 8월 29일 뭐 저 이제 뉴스가 하나 떴었는데 지금도 계속 저 재생산이 되더라고요. 이게 올림픽 파크 프레온 아파트가 12,000세대다 보니까 너무 큰 물량이에요. 그런데 저게 전세 대출을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 집주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은행권에 알아봤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잔금을 나 네. 전세 내놓고 전세금을 받아다가 잔금 그렇죠. 치러야지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전세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그렇죠. 네, 이걸 네. 걱정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저런 뉴스들은 약간 기우였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전전긍긍을 하기보다는 10억이나 올랐는데. 네. 12억에 샀는데 네. 지금 22억, 23억인데. 그러니까요. 10억이나 올랐는데 별 걱정을 다 하는 거죠. 우리가 또 쓸데없는 걱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들은 조금 아니더라라는 걸 조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서 지금 그 전세를 이제 월세로 돌려서 네. 본인들이 필요한 잔금만큼 음. 보증금을 5억이면 5억 필요한 만큼 해놓고 나머지를 그렇죠. 월세로 돌리는. 네, 네. 뭐 월세를 좀 살짝 좀 적게 줘도 그게 나가서 자기가 걱정하는 것만 덜어내면 되니까. 그렇죠. 네, 넘기면 되니까. 지금은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조금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싸게 들어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그럴 것 부분들은 좀 좋은 가격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 오히려 지금 들어가는 게 조금 제일 적절하게 들어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전세 들어가고 그것도 싶으신 그러니까 분들. 예, 그러니까 내가 저기 너무 살고 싶으신 네네. 분들은 좀 그럴 수 있고요. 또 너무 애들 있을 때는 또 신축 아파트에 약간 불편한 점이 있죠. 아토피. 그렇죠. 약간 뭐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지? 확 새집 그 증후군? 새집 증후군이죠. 예. 세집 증후군 막 그런 것도 고민하시는 분들도 포르말데히드. 그러니까 아니고요. 네.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잠실 주공 5단지 다뤘을 때에 네네네. 있죠. 갑자기 저기에 12,000세대가 실입주하기 시작을 하면
주변의 어떤 공동화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강동구에 내지는 송파구 아니면은 광진구까지 아마 영향을 아마 미칠 것 같아요. 특히 하남의 미사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12,000세대 일로 들어가 버리면 네. 거기는 갑자기 뭐 세입자를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갑자기 커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의 어떤 전체적으로 집값이 안정화되거나 전세 가격이 좀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예상을 좀 네. 해봅니다. 어찌 보면은 약간 이제 그런 생각도 문득 네. 좀 들어요. 약간 문득 왜 이거 7월 달에 규제하기로 해놓고 왜 9월로 미뤘을까? 어. 그러면 이제 이게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9월 좀 지나고 10월 좀 더 지나면 아마 뭔가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거 야 12,000세대나 지금 다른 데 사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 자리가 비게 되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고 네. 또 그 분들은 또 자리 비우는 것들이 생기니까 전체적으로 이동들이 조금씩이나마 그렇죠. 12,000세대가 네. 이동 결국엔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잡혔다 하고 또 이렇게 또 그럴 누군가는 수도 또 있어요. 네. 네. 내가 잘했지 그죠? 잘했다 못했다라고는 보다는 약간 어느 정도 조금 사람들이 괜찮아지고 있나 보다라고 하는 또 착각이 이를 수 있는데 또 그것도 일시적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면 2025년도에 입주 물량을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네, 얘기가 아니라 위에서 정책 짜시는 아니, 양반들이 전문가인 척하는 네, 네. 어르신들이 네. 야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잡힌 거야 이거 아니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거기까지 얘기하고 우리 김 대표님은 그런- 뭔가를 잘 안 들으셔. 아니 뭐 그런 걸 또 누군가는 또 이렇게 또 써먹을 것 같아서 지금 꼴보기 싫은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여기에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거 다 쓰셔야 돼요. 그 아까 전에 그 조달 자금, 계획, 자금 조달 네, 계획서를 네. 다 쓰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판단은 이제 국토부에서는 할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들어가는 양에 따라 가지고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한다. 근데 여기는 이제 아직 전매 제한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저런 것들을 막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거기에 있는 건데 아까 전에 12,000세대가 이제 다른 쪽에서 공동화가 나타났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또 고민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대출이 막혀져 있는 상황이다 보면은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또 역전세를 걱정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계속 올라가져 있던 거고 둔촌 주공도 저게 마찬가지인 게 원래는 입주가 더 빨라졌었어야 되는데 한 저작년인가 그 공사비 때문에 네네네. 거의 6개월에서 8개월, 중단됐었죠. 10개월 정도 멈춰 네. 있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따진다라고 하면 이거를 그러니까 세를 얻고 있는 지금 옛날에 조합원이었던 사람 그리고 일반 분양을 받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그쵸, 거예요. 그쵸.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뭐 미싱이 되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뭐 계속 말씀드리면 어느 하나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렇게 12,000세대가 빠져나가는 것들을 한번 잘 보면 또 나한테는 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쳐다보고 있는 저 집이 갑자기 싸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실거주자한테는 하나의 어떤 좋은 조건이 형성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우리가 뭐 자꾸 정책이 어떻게 잘했다 못했다. 항상 정책은요 나한테 맞으면 좋은 거고요. 나한테 안 맞으면 나쁜 겁니다. 네, 아무튼 뭐 네. 쓸데없는 소리 죄송했고요. 그 지금 저기가 어쨌든 거래도 되고 있는 거고 그죠? 네, 입주 조합원 전인데 물량도 네, 조합원 되고 물량은 있죠. 그리고 네. 전세도 좀 나와 있는 게 아직 네. 들어갈 수 있는 전세 물량들도 좀 있는 건가요 현재? 전세 물량이 그러니까 제일 작은 평수 원룸이 있어요 여기에. 네, 원룸이 원룸도? 한 네. 4억 정도의 전세 물량들이 좀 많이 있고요. 네. 거기는 이제 거의 이제 일반 분양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들은 이제 84제곱미터 이상을 많이 이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한 10억 선에서 11억, 12억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고 그보다 더 큰 평수들은 한 13억, 14억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꽤 있고요. 네. 좀 상황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세를 혹시 그 지역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일단은 알아보면 혹시나 네. 들어갈 수 있는 전세 물건도 있다. 그럼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강동구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에서 가장 핫한 그러니까요. 단지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끝났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다만 워낙에 큰 세대수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12,000세대가 차근차근 한꺼번에 팍은 아니지만 대략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걸려서 차근차근 2주가 시작되게 되면 조금 숨통이 전체적으로 튈 그쵸. 수가 있고 지금 당장 이거 너무 아파트 가격이나 뭐가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아닌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네. 그러면 그 한 3, 4개월이든 뭐 6개월이든 내년까지 좀 조금은 기다려보시는 것도.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네. 가격 변동이 다시 생겨날 수도 네.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에서도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어라는 얘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네. 역사적으로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나면 그것이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경기 침체가 왔었어요. 이때까지 그 확률이 현재까지는 100%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오고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네. 한 번, 두 번은 증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데 그 이후에는 다시 크게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확률적으로 약 80%. 예, 10번 중에 8번이 그 증시가 나빠지는 상황들이 있었고 2번 정도는 좋았던 적이 있어요. 네. 예, 확률적인 부분들인데 그래서 지금을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 경기 전반적으로 좋은 게 별로 없는데 과연 아파트 가격만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좀 맞는 것일까? 저희가 이제 이태원 소장님과 같이 방송을 이거 시작을 했을 때는 네, 네. 현재 상황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좋아질 거다. 뭐 이런 부분 취지에서 일단은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방송 시작했는데 네. 지금 시점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다 보면 현재 쫓아가는 건 약간 이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으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리 또 혹시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이걸 뭐 어떤 분들은 뭐 지금 아파트가 그렇게 막 해도 올라가는데 부추기는 거 아니냐 막 이러시는데 아니 절대 오히려 현 시점은 조금은 냉정하게 다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그 시점이 오히려 이 12,000세대라고 하는 대단지가 흡수를 하기 때문에 네, 네.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구간도 생각하자. 그럼 생각하면 될까요? 네. 네. 네, 오늘 올림픽 파크 프레온 아무래도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대단지 규모이니만큼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1월에 입주하게 되면 앞으로 5, 6개월 정도는 좀 이동하면서 그런 파급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관망사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또 새로운 기회를 얻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성이 있는 만큼 계속해서 관심 있게 또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새롭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